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지난번에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적은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부담이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아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이나 나나 볼 수 있는 이런 몸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제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데 왜 자꾸 정신, 몸 이렇게 갈라가지고 생각하는가? 우선 사람을 이해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동양과 서양이 생각이 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과학적인 것이 앞서 있어요. 우리는 통합적인 게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의학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서양 의학사에서 나오는 게 신체와 정신을 이분화해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몸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물론 심신이 일체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연구하는 과정이 분리해가지고 신체와 정신의 이원론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처음부터 심신일체론이에요. 몸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에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좀 쉬운 얘기로 하면 서양 사람들은 좀 분석적이고 동양 사람들은 좀 통합적이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방 이야기 있고 양방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방에서 내려오는 책들을 내가 이래 읽어보면은 이제 소소한 것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내가 제일 그 한방에서도 이건 지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론에 나와요. 본론에 나오는 그 대부분이 정신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와서 교과서를 쓴다면은 뭐 서양 교과서 쓰듯이 인용해가지고 써도 하나도 불편할 게 없을 정도로 이 심신일체론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 이원론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나중 사람들은 정신은 따로 있고 몸은 따로 있고 뭐라고 할까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정도 들어가지고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몸이 따로 있고 정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심신일체론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 서양 의학에서는 정신생리적인 정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음식을 먹어보세요. 음식이 소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화났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에서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서양의학도 그런 정신 신체 일체론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동양 생각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그 출발력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마음은 안 보이죠, 없죠. 그런데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 같은 걸 읽어보면은 그 각 장기가 있잖아요. 심장, 뭐 허파, 뭐 이런 장기가 있으면 장기 이름이 있는 거는 서양이나 우리나 같아요. 있는데 이것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이름에다 호도 있더라고. 호. 사람이 그 자기 이름 이외에 호도 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 이거 인격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장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부여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우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정신은 어떻다? 정신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십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말을 하는 이 말투라든지 또 말하는 톤이라든지 또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쓰는 거라든지 또 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 또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신체는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 보이죠. 소리를 하면 소리를 듣죠. 음식 같은 맛을 보면 미각을 통해서 또 냄새는 코를 통해서 맡죠. 피부 접촉된 이거는 만져보면 알죠.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의 신체는 볼 수가 있는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는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기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직접. 그럼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구 치는 사람이 있겠지만 당구는 바로 탁 맞춰서 치는 것도 점수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쿠션을 맞춰가지고 이래 3쿠션, 4쿠션 이래 돌려가지고 하는 거죠. 이 정신이라는 이해는 당구를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돌아가지고 나타난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다. 이게 정신이에요. 근데 정신이라는 것은 그 이제 생물체가 지적 인간인 우리들이 원자가 사람이 되자면 이제 연구해 놓은 걸 보면 뭐가 합해지면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완성이 되면은 정신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소의 모임이 합해지면은 거기에서 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면 정신도 사라지는데 혹자는 그렇게 물어요. 정신이 중요한가 몸이 중요한가. 신체가 튼튼해야 정신이 튼튼하다. 이 말도 맞죠. 정신이 튼튼해야 몸이 튼튼하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맞는다고 하는 말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떼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는 하는데 의학에서 아직은 정신의학을 의학이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학계 내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의학도 과학이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가 다르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코로나가 다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어나나 미국에서 일어나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나 똑같은 코로나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은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고 똑같은 경과를 밟고 또 예후도 비슷하다. 이게 의학이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정신이라는 거는 그렇지 또 못해요.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마음의 정체를 신체적인 그 모양으로 그렇게 연구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 가설밖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전부 가설이에요. 그런데 서양의학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가설의 기본은 프로이드가 말한 정신 분석학이에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일찍부터 심신일체론을 냈으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의학에서는 가설을 가지고는 의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프로이드가 서양의학에서 굉장히 위대하게 취급을 받는 이유는 그분은 원래 신경학자예요. 그 박사 논문을 보면 제목은 내가 잊어버린데 뱀장의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신경학적으로 이 개통화하듯이 이것도 개통화할 수는 없을까? 여기에 착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정신분석학이에요. 가설 자체로서는 굉장히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있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믿을만한 것도 있고 또 조금 무리가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마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접근한 최초의 서양 의학자다.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분이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학에 응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의학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허황하잖아요. 가설이라는 것은 이렇다면은 이런 결과가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논문을 써나가는 건데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서 하는 거거든. 그걸 제일 쉬운 과정이 뭐냐면 그분이 말한 것은 정신결정론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는 행동의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원인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원인도 있잖아요. 우연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까지 파고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그 가설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무의식론이에요. 서양의학은 의식론이에요.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걸 저장하고 또 이제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활용하고 이거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깨어나 있는 상태인데 무의식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지만은 의식 밑에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한다. 이런 가설을 만든 거예요. 우선 마음이 뭐냐 하는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또는 지형학적으로 가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만든 거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초자아라는 게 있다. 요 세 개가 어우러져서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런 가설이에요. 그 다른 하나는 지형학적인 그게는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제 통화하고 있듯이 의식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뭐냐면 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극을 주면 무의식에 있던 걸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뇌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은 하지만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게 있잖아요. 또 덜 중요한 게 있고 이렇다면 이건 어디 놔둘 데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식의 창고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극을 주면 의식으로 올라오고 또 불필요할 때는 억누르면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갖는 것이 의학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그게 가설이에요. 그게 가설이니까 이게 의학에서 먼저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예술가들은 이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풍부하니까 그런 가설을 가지고 자기 작품과 연관을 시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 안 해보던 일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술가들한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으로 들어오는데 의학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의학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체의학처럼 그렇게 증명될 수 있어야 의학이다.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는 이거는 아트라는 정신분석학이니 뭐 마음을 치고하는 건 아트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 아트 쪽에서는 이거는 의학이니까 의학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지금 수준은 그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연구하는 방향이 대체로 뇌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뇌과학 그런 또 연구 장비가 발달이 되고 진단할 수 있는 또 장비가 발달하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어디까지 발달하는지를 모르지만은 그 정신의 정체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능으로서 어떻다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낼 수 있을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정신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소멸해도 남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렵죠. 정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상하면 쉽게 얘기하면 요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 많은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면은 우리 신체의 취약한 부분에서 먼저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진단기기를 통해 가지고 어디가 탈이 났는가 이걸 이제 진단을 합니다. 신체적으로. 근데 거기는 깨끗해요. 장기가. 말하자면 위는 탈난 게 없어요. 탈난 게 없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을 못 한다 이 말이. 이런 것이 각 장기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뇌과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신의 존재도 신체의학처럼 증명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보다는 정신을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